살다 보면 어떤 순간엔 정말 혼자라는 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닫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 하나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문득 떠오르죠. 지금 이대로 늙어가도 괜찮은 걸까? 젊었을 땐 바빴습니다. 자식 키우고 남편 챙기고 직장 다니고 쉴 틈이 없었죠. 그저 하루하루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지나가고 나 혼자 남았을 때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황혼재혼입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함께 마주할 얼굴이 있다는 게 설렘이었죠. 작은 배려 하나에도 가슴이 뭉클하고, 손을 잡는 순간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나도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함께 살아보지 않고선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사랑도 의지도 결국 현실 앞에선 부서질 수 있다는 거. 나 하나만 보고 결정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식들, 돈 문제, 건강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엔 나이가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황혼의 사랑에는 반드시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고요. 이 시기에 하는 재혼은 단지 누군가와 함께 살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삶 전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황혼 재혼을 선택한 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후회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서 어쩌면 당신의 미래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사랑이 아닌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선택 다시 한번 천천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1장. 혼자보단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서둘렀습니다. 혼자보단 낫겠지. 그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의 두 번째 반쪽을 너무 쉽게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커지더군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조용한 집도, 혼자 먹는 밥도, 나름대로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싶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문이 닫히는 소리, TV 소리, 밥숟가락 푸딛는 소리조차 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배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친구 만나고 시장 다녀오고 드라마 한 편 보면 시간은 잘 갔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릅니다. 불 꺼진 방, 텅 빈 거실, 말걸 사람 하나 없는 침묵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있다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순간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전화 한 통에 웃음이 생기고 카페에서 나눴던 따뜻한 말들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도 혼자였고 나도 혼자였으니 우리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몇 달 만나고 함께하는 게 좋으니 같이 살아보자. 이제 와서 더 기다릴 이유가 있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은 말렸죠. 너무 빠르지 않니?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때 제 대답은 늘 같았어요. 혼자보단 낫잖아. 근데요, 막상 함께 살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군요. 밥 먹는 시간 하나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어떤 날은 TV 볼 채널 가지고도 서로 말이 달랐어요. 한 집에 산다는 게 단지 누군가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기준과 습관을 끊임없이 조율하는 일이란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다정함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지만 정작 어떤 부분에서는 늘 벽을 쳤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마음까지 함께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가장 두려운 건 그거였어요. 지금 이 사람과도 안 된다면 나는 정말 혼자 남게 되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이 자꾸 나를 붙잡고 심지어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참고 맞춰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을 땐 외로웠지만 내 마음은 편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니까 덜 외로운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쌓이는 피로는 더 깊어졌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운 감정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없으니 외로움이 두려웠고 두려움이 결정을 앞당겼고 결국 내가 원치 않는 미래로 나를 밀어넣은 거죠. 황혼제오는 그냥 혼자가 싫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 챕터를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써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걸 몰랐던 시절에 나는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었고 그 대가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2장. 자식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재혼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 둘만 생각합니다. 나와 이 사람 둘이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자식들도 다 컸고 각자 삶이 있으니 간섭하지 않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황혼제오는 둘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이 충돌하는 문제라는 걸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서로의 자식들도 형식적으로 인사했고 부모님도 행복하셔야죠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식적인 말이 진심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병원에 누굴 먼저 불러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명절이면 우리 집에서 모일 건지 저쪽 집에서 모일 건지 그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뒷전이에요? 아버지 돈은 다 당신 가족에게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서로의 자식들 사이에 감정의 틈이 생기고 결국엔 그 틈이 우리 사이까지 갈라놓았습니다. 유산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재산은 각자 자식에게 가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병원비, 생활비, 집 수리비. 함께 살다 보면 결국 돈이 섞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가서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느냐 따지게 됩니다. 더 속상한 건 내 자식들이 내가 행복해질까봐 응원한 게 아니라 상대의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계산에서 출발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을 때였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사람 자식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는 새엄마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이더라고요. 나는 남이 낳은 자식을 생각해서 챙기려 애썼지만 그들은 나를 철저히 남으로만 대했습니다. 황혼재혼을 한다는 건 결국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가족처럼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정말 모릅니다. 지금 다시 묻는다면 자식들은 괜찮대요? 라는 말 하나로 그걸 믿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말로 하는 괜찮다는 상황이 안 벌어졌을 때만 유효한 말이거든요.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 말했던 당사자조차 외면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합니다. 황혼재혼을 고려한다면 자식들과의 관계, 재산 분리, 병간호 문제까지 모든 걸 서류로, 제도로,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둘이 아닌 한 사람에게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걸요. 사랑 하나만 믿고 시작했지만 사랑보다 더 강한 건 결국 피라는 걸. 그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선 현실적인 준비와 거리두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3장. 경제 문제로 얼굴 붉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살면서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황혼 재혼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쯤 되면 벌이보다 모아둔 돈으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미 정해진 그릇 안에서 나눠 써야 하니까 조금만 어긋나도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생활비는 반반씩 내자. 각자 자식한테 줄 돈은 따로 관리하자. 말은 참 좋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장을 더 많이 받느냐? 가전제품을 새로 살 때는 누가 얼마를 냈느냐? 외식할 때마다 계산서를 번갈아 내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 모임에서 쓴 카드값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깟 몇만 원이 뭐가 그리 대수냐며 괜히 돈 따지는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깟 몇만 원이 아니라 서로 약속했던 걸 지키는 문제잖아. 이 나이가 되면요.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존중이고 신뢰고 책임이에요. 서로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해도 한 집에서 사는 이상 결국 엮이게 돼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점점 피로해집니다. 가장 힘든 건 돈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 싸움이 되니까 서로 입을 닫고 불만은 속에만 쌓이고 결국 밥상머리에 앉아도 말 한마디 없이 식사만 하게 되죠. 한때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았는데 이젠 숫자 계산만 떠오르고 매달 통장 잔고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혼자 살았다면 이 스트레스는 없었을 텐데. 물론 외롭긴 했지만 적어도 내 돈 내 마음대로 썼고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돈 문제로 눈치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사랑 하나로 시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특히 황혼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이 있어야 정서적인 여유도 생기는데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요. 결국 돈이란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인 대화를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수입, 지출, 예산 계획, 유산 분리까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황혼 재혼은 같이 늙어가는 사이이지 누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사랑은 점점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장. 병들고 나니 진심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서로 돌보면 되지. 어차피 나이 들어가는 거니까 함께 부축해가면 되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졌을 때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불편해서 같이 산 걸까? 사람은 아플 때 진심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 말 맞더라고요. 어느 날 허리를 다쳐 며칠 동안 꼼짝 못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괜찮다고 하더군요. 죽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병원에도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걱정보다 피곤함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느껴졌어요. 이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거. 더 이상 함께라는 말이 서로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게만 무게를 지우고 있다는 걸요. 무슨 말인지도 압니다. 그 사람도 나이가 있고 본인 몸도 힘들고 지금 내가 바라는 것까지 감당하긴 어려운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정작 더 서운했던 건 그 사람 자식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엄마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이었죠.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나는 정말 이 가족 안에서 내 자리가 있는 걸까?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부라면 적어도 내가 아플 땐 기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프니까 오히려 조심스럽고 말을 아끼게 되고 나 때문에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짐이 된 기분이라는 걸요. 젊을 때는 아프면 가족이 당연히 돌봐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혼재혼에선 돌봄조차 계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진심이 아니라 의무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내가 더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관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만 버텨주기를 기대하는 관계는 아닌가? 그날 이후로 함께 늙어가는 삶이라는 말이 조금은 씁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장. 이혼도 못하고 함께도 못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살면서 가장 답답한 건요.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상황에 갇히는 겁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이미 한참 전에 멀어진 관계. 근데 나이 들어 이혼을 말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엔 싸우고 나면 그래, 안 맞으면 각자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한 상태에서 이혼을 꺼내려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집은 누구 명이지? 이 나이에 혼자 다시 나가 산다는 게 가능한가?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할까? 자식들은 또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결국 결론은 늘 같습니다. 그냥 참고 살자. 나도 나이 들었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애쓰니까.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말도 줄이고 기대도 줄이고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함께 사는 삶일까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없고 밥은 따로 먹고 아픈 걸 말해도 또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삶. 이건 부부라기보다 그냥 불편한 동거에 가까웠습니다. 한 번은 진지하게 말해봤습니다. 우리 이 관계 계속 이렇게 가야 할까? 근데 돌아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지금 와서 뭘 어쩌겠어. 그냥 살아.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새로운 사랑도 아니고 거창한 행복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한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존재로 느껴지는 삶. 근데 이젠 그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혼을 하자니 남은 인생이 더 불안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자니 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갑니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왜 그때 혼자 있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냥 혼자였으면 지금처럼 눈치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외로움을 잠깐의 감정으로 넘겼더라면, 이런 후회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황혼재혼. 그 선택이 내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나를 가장 외로운 곳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재혼. 사랑보다 현실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황혼재혼. 그 시작은 되게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 말없이 마주 앉아 나누는 식사, 혼자 듣던 빗소리를 이제 둘이 함께 듣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감정이 아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상대가 쌓아온 습관, 우리 둘 사이에 놓인 거리와 다름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기대, 이 사람은 다를 거야라는 희망. 그런 마음이 클수록 현실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황혼재혼은 단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식 문제, 경제적 갈등, 병든 뒤의 간병, 그리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책임감까지 이 모든 것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선택입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꿈꾸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나를 평안하게 해줄까?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그 감정보다 훨씬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재혼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삶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껴줄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 내가 과연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혼자인 시간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 그 시간을 견뎌내는 용기가 곧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 외로움을 지나온 사람은 누구와 함께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이 생기거든요. 사랑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은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그 준비의 첫걸음을 내디딘 분입니다. 사랑 앞에서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지켜낼 줄 아는 당신. 그런 사람의 노후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 부디 그 선택이 당신을 더 평온한 곳으로 데려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지막 인생 파트너는 누군가가 아니라 늘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